네, 원진 팀장입니다. 개인 일정 마치고 이제 복귀 이후에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일단 그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역시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핫했어요. 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계속해서 주목받는 흐름이었고, 제가 이제 전에도 그 제약바이오주의 바닥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바닥이란 것을 확신하고 매수할 때는 늦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일 때 진입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전망들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에 100%는 없으니까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것보다 먹는 게 많아지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끈질기게 누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HLB 이슈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그쵸?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어요. 임상 3상에서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뭐죠? FDA 신약 허가 출시 기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국가별로 이제 시작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FDA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높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줬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보면은 유럽 종양학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심사관들로부터 키루다, 옵티보와 함께 베스트 오브 ESMO 2019에 이 리보세라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3박자가 맞아떨어졌죠. 의미 있는 성과, 그 다음에 FDA 기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베스트 ESMO 선정. 네. 그래서 요 부분에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HLB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어요. CJ ENM도 꺾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격차도 어떻습니까? 많이 벌어졌죠? 3위와. 그래서 당분간은 시가총액 2위를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HLB의 주가 변동성이 앞으로 코스닥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예측하는데 HLB의 주가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체크해 볼 게 이제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HLB의 그동안 공매도가 엄청 쌓였어요. 예전에 성과가 임상 3상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약바이오주의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HLB도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예상이 틀렸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공매도 규모를 보면은 공매도 포털에서 나온 자료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HLB 공매도 잔고와 주가 추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이건 뭐예요? 빌려서 주식을 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약간 똥줄을 타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한 2개월 정도에 있었던 공매도 투자 규모가 600만 주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액으로는 이제 몇천억 되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 그래서 지금 공매도 투자자가 입고 있는 평균 손실을 마이너스 4천억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에 HLB 주식을 공매도했어. 근데 HLB 주가가 8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HLB 주식을 사서 상환을 하면 2만 원의 차익을 얻는 거거든요. 10만 원에 팔고 8만 원에 샀으니까 2만 원 차익인 거죠. 그게 이제 공매도의 기본적인 뭐 전략이다 이렇게 전략도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이 시기에 때렸어요.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를 때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공매도를 친 쪽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난 상황이죠. 40에서 50%까지 난 상황이에요. 보통 이럴 때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하냐면, 공매도 세력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통 많이 취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더더욱 많은 공매도를 때려서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HLB 주주들이 대차해지를 하자라는 운동,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달라고. 그럼 이자를 주겠다고. 그럼 빌리는 이유가 뭐예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공매도 때리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증권사에서 연락 와도 주식을 빌려주지 맙시다 하는 운동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공매도 투자자를 위한 대차 계약 해지를 대차 계약을 이제 권유하는 증권사가 어디였는지 이름까지 밝히면서 그 증권사를 비난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공매도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공매도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때리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를 한 세력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전략. 더욱 공매도 강도를 높인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쉽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를 막기 위한 그런 주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거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매도를 많이 때려놨으니까 더 공매도를 때리려면 주식을 또 빌려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어려워지는 여건들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커버링을 한다는 거죠. 커버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손실을 높이지 않고 그냥 사서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번일 경우에는 어때요? 주가가 어쨌든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2번일 경우에 어때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전략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 여기서 더더욱 공매도를 때려서 내가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수익까지 다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손실을 확정짓고 넘어갈지.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 어때요? 1번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손실을 확정짓는다면 여기서 더 급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지금 11만원대 주가에서 주가가 멈춰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쨌든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꺾이거나 라는 변동성이 크게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HLB에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거는 HLB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 정체되는데 오로지 수급으로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손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가 돌파 11만원 후반에서 12만원이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커버가 쫙 나오면서 주가가 더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단기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투자자죠.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투자자고. 여기서 이제 깨지게 되면은 어때요? 이 정도 구간을. 그때는 공매도가 다시 한번 나오는구나 라고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그래서 보통 급등주는 고가 저가의 선 그으시고 그 고가 돌파하면 더 간다, 저가 깨지면 더 내려간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HLB 관련된 이슈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여기 이제 공매도라는 변수가 추가가 돼서 앞으로 주가는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전략에 따라서 향후 이제 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요 공매도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